오늘 제2차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긍년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대학에서 한 7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와서 저도 똑같이 제 2막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동일한 걱정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남보다 조금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 퇴직하기 2년 전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준비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세종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2년 동안에 갖춰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배웠느냐? 그때 당시는 제가 코이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제가 전직에 있던 과목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는데 제 전직 과목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가르칠 대상이 아닌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럼 뭘 갖고 외국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요새 한류가 아주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어를 배우면 내가 한국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퇴직하기 2년 전에 해서 그 세종대학교 편입을 3학년에 들어가서 2년간 공부를 해서 한국어 교사 2급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문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러시아나 몽골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에 이런 여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자녀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 다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가르치는데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문화에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해서 다문화 전문 지도사 2급 과정도 따서 함께 그런 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행복했다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자려고 누울 때요. 자려고 누울 때요? 또요? 가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가 행복합니다. 다른 분?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볼 일을 다 보고 났을 때가 최고 행복했어요. 정말 그때 기분은 그 밤새도록 그 막 답답했던 것이 잠자느냐고 몰랐는데 일어나서 그 약간 부대끼는 거 그런 것이 아침에 볼 일을 다 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아주 깨끗해지는 느낌? 그래서 아주 편안한 느낌을 갖고 참 좋다. 그 느낌을 갖습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또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자, 오늘 그래서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는 거 그것을 거꾸로 혹시 불행하지는 않으십니까? 와 이렇게 견줘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감히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좀 민망한 것은 그럼 제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일종 행복한 상태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자신이 종종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 불편함은 특히 가족,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 또 그런 거 하나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자료도 준비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행복 전도사라고 알려진 유명한 분이 책도 쓰신 분이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달리하셨어요. 저는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 신앙인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신앙인이면서도 비신앙인보다도 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깊은 학문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보다 더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차 시에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 제가 하는 강의로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요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사고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의 나머지 전 인생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이어놓으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습관을 또 이어놓으면 뭐가 되냐?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래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건 성공 가능성이 확률이 높은 그런 걸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뭐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행복해질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가 불편하고 불행하고 막 화가 나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즉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입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 내가 막 기분이 나쁘고 불행한 거, 행복하지 않은 것 중에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입과 눈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자, 한 번쯤 잠깐 한 2, 3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까? 행복보다는 내가 언제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럼 불행하다고 느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선 저도 지금 1월 25일 날 제가 아파가지고 2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을 꼼짝을 못했습니다. 3일은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내가 막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가 안 나왔어요. 사흘 동안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벙어리가 되나 보다. 이런 공포심. 그게 낳자마자 바로 허리가 약간 아프더니 3발짝을 걸으면 폭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뭐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모르는 어떤 원인은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아는 원인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기 시작해서 너무 오래 가니까 너무 겁이 나서 막 서울 삼성의료원까지 가서 뭐 하고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전에는 정형외과 가서 뭐 여러 가지 치료받고 오후에는 한방병원에 가서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침을 15방을 막 허리하고 엉덩이하고 놓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하여튼 아프니까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것 같아요. 아프지 않을 때는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조금 아프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생활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이거 정말 불행한 거죠. 누워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뭐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지금은 뭐 별로 그러지 않겠지만 요즘에도 있어요. 참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또는 뭐 전세 사기를 맞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혹시 한번 경험해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한참 모았던 그것이 단 한 칼에 날아간 상황을 맞이하면 이거는 이렇게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데미지가 큰 불행인 겁니다. 그 다음 그런 거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할 때 제가요 어느 고등학교에 한번 근무를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남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뻐해 주셨는데 어느 날 무슨 행사를 하나 치르는데 교장 선생님 뜻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부장 때인데, 이 부장 머리가 그렇게 나빠? 이건 그냥 평상시 상사한테 들을 수 있는,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교장 선생님과 너무 친밀하다고 느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그때 충격이 너무 컸어요. 나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이런 말 할 때는 모든 걸 다 잃은 느낌이었죠. 자, 가족, 친구, 상사, 조직 좋습니다. 여기서는 친밀도가 보통 좋다고 하는 것의 데미지가 가장 큽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직책을 수행했어? 라는 의미로 말을 한다든지, 당신이 그러니까 시댁이 뭐 그 모양이구나 라든지, 예를 들면 이건 아주 치명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의 오류입니다. 거꾸로 남편이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계들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를 제일 잘 압니다. 내 안사람? 아내가 나를 잘 알까요? 천만에요. 저희 아내도 지금 굉장히 큰 병으로 아프고 있는데 아픈 통증을 나는 전혀 몰라요. 괜히 겉으로 아우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하지만 정말 그 본인 당사자가 겪고 있는 공포라든지 그런 아픔을 내가 느끼느냐 남편으로 느끼느냐 못 느껴요. 본인만이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관계도 굉장히 자신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